상태에서 뭔가 복잡한 일을 수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안에서 이 블락 안에서 바로 웨이트가 발생하면은 눈에 보이겠지만, 어? 그렇지 않고 다른 API를 콜하는 거예요. 근데 그 API 안에 그 블락킹 오퍼레이션이 있다거나 뭔가 또 락을 잡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크리티컬 섹션이 길게 잡힌 거죠. 사실은 어떻게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딱 눈에 보이는 블락킹 오퍼레이션만 있는 게 아니라 쫓아가 보면 블락킹 오퍼레이션이 발생한다거나 걔가 체인이 돼서 나에 대한 락을 또 다시 잡으려고 한다거나 뭐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을 얼마나 줄이느냐, 그 안에 들어있는 코드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 확인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컨크러시 디자인 팔로셔야 되는 거죠. 네, 앞에서 다 얘기한 부분인데,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크랙트니스가 전제되어야겠지만, 이게 데드락이라든가 스타베이션이라든가 웨이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이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특히 크리티컬 섹션 안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다 고민이 돼야 되고,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컨텍스트 스위칭이 컨텐션이 얼마큼 발생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몇 개의 스레드가 웨이팅할 수 있고 몇 개의 스레드가 이걸 같은 락을 잡으려고 하는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스레드 모델에 따라 가지고 스레드가 한 100개가 있어요. 스레드가 한 100개가 있어 얘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 뭔가를. 당연히 락 컨텐션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있어요. 어떠한 특정 문맥에서만 잠시 스레드가 발생하는 게 그 락킹이 발생할 수 있어요. 컨텐션이.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락을 잡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락을 잡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 걔는 대부분 다 성공할 거라고. 락 자체가. 컨텐션 자체는 굉장히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그런 락이랑 여러 개 있어야 돼 실제로 경쟁하는 락이랑은 퍼포먼스 관점에서 볼 때 차원이 다르다고. 어? 예를 들어 가지고 프로보스나 이제 비즈마스터 같은 경우에 이제 플로우니까 이제 만약에 얘가 그 같은 이제 플로우 인스턴스가 있어요. 하나 F1이라는 게 있다 치죠. 비즈마스터는 이제 프로세서로 표현하는 게 맞겠지만 F1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약간 롱러닝 해가지고 응답을 기다려요. 이렇게 쭉 가다가 내가 어떤 데이터 플로우 1에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다 치죠. 플로우 1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고 당연히 데이터 있겠죠. 뭐 메시지 컨텍스트든지 뭔가 데이터 당연히 갖고 있을 텐데 얘에 대한 경쟁이 언제 발생하느냐는 거죠. 내가 어떤 얘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뭐 프로보스 같은 경우는 L 프로세스, 뭐 L 프로세스 인스턴스, L 스레드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L 스레드 객체가 공유되기 때문에 프로보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얘가 응답이 아주 깨어났을 때 혹은 MI를 돈다거나 했을 때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런데 그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죠. 대부분 경우는 얘가 시퀀셜하게 수행을 하고 응답이 오면 또 걔가 또 수행하게 할 거라고. 피지컬하게 스레드가 컨디션한 부분들은 굉장히 확률적으로 떨어진다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락킹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락을 너무 고민해가지고 크랙트니스를 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경쟁은 발생하는 건데 그 경쟁에 대한 고려를 내가 외면해버리면 이거 언젠가 문제가 발생하겠죠 당연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크랙트니스랑 퍼포먼스는 두 가지가 조금 다른 부분인데 기본적인 어프로치 자체는 크리티컬 섹션 자체를 튜닝하는 부분이고 락킹 자체에 대해서 너무 이게 크랙트니스를 보장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라면은 그 락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락을 잡는데 이제 몇 가지 테크닉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뭐 내가 이제 싱크라이저를 쓸 거냐, 리엔트런트 락을 쓸 거냐,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트라이 락을 써야 될지 그냥 락을 써야 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고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락을 그래뉴레이트라는 게 고민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의 자바 5 이후에 락 부분들은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어요. 굉장히 생각하는 것보다 오버헤드가 굉장히 작아요. 모든 락이 자체가 뭐 어떤 커널에 있는 뮤텍을 잡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안 해도 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어? 그냥 약간의 뭐 비지 웨이스를 통해서 락을 획득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그러한 부분들은 JVM이나 OS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니마이즈 된다고요, 사실은. 하지만 컨텍스트 스위칭은 아무리 하더라도 엄청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오버헤드가 크다는 거죠. 아무리 컨텍스트 스위칭 오버헤드를 OS나 VM이 줄여놨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퍼포먼스에 미치는 영향은 아까 전에 그 스케일 자체가 100, 200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항상 우선이 되고 락 자체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커렉트니스가 필요하면 반드시 그건 락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절대 그것을 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락을 회피할 수 있으면 회피해도 돼요. 네? 그것은 근데 좀 어프로치가 다르다는 거죠. 락을 피할 수 있느냐 당연히 고민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거는 그런데 그러한 경우는 보통 스레드 모델 자체가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스레드 컨파인먼트라는 게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제 금방 얘기했던 락 자체를 최대한으로 회피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죠. 스레드 컨파인먼트가 뭐냐면은 스레드에 제약을 두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일을 싱글 스레드만 하도록 하면은 그 싱글 스레드가 하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락킹 자체를. 그러면 프로그래밍 자체가 쉬워지죠. 이런 어프로치를 취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윙 같은 경우 이제 윈도우 프로그래밍 하잖아요. 윈도우 프로그래밍 할 때 스윙도 어떻게 보면 이제 메시지를 받아서 OS에서 발생하는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프로세싱하는 게 일종의 뭐 스윙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제 커널 스레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기본 스레드는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성능에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사용자가 갑자기 번쩍번쩍거리는 게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용자가 갑자기 또 페인트를 새로 못 받아가 못 해가지고 허옇게 되는 경우 가끔씩 그런 경우 발생하잖아요. 뭐 우리 브라우저 쓰거나 뭐 할 때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거 엄청나게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쪽에서 이제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효율 높이기 위해서 락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윈도우 프로그래밍은 각각의 UI 컴포넌트들에서 계속적으로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스레드 모델이 복잡해지고 멀티 스레드로 막 액세스 할 수 있게 해놓으면은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하고 버그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모델 자체를 굉장히 심플리파이 하기 위해서 얘는 반드시 싱글 스레드에서 수행된다, 이걸 보장해 주는 거죠, 전체 아키텍처적으로. 그래서 해당하는 싱글 스레드가 모든 걸 다 처리하게 하고, 그리고 걔한테는 다른 스레드들이 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큐는 락킹이 되어 있겠죠. 큐를 통해서 걔에 대한 입력을 주는 거죠. 그러면 싱글 스레드는 열심히 죽으라고 큐에 있는 걸 열심히 처리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 싱글 스레드 안에서 수행되는 태스크들은 굉장히 간단한 스레드 모델, 그러니까 싱글 스레드니까 동기화를 일반적으로 고민 안 하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금방 얘기했던 거죠. 락킹 자체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오버헤드는 아니라는 거. 하지만 락에 대한 경쟁이라든가 컨텍스트 스위칭은 상당히 크리티컬한 오버헤드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많이 쓰이는 어떤 이제 모델들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 이제 살펴볼 거는 워커 스레드예요. 워커 스레드, 일꾼 스레드, 일꾼 스레드. 마스터 워커, 뭐 보스 워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마스터 슬레이브, 보스 워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스가 일을 딱딱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일을 주면 워커들은 자기한테 맡은 일을 들어오는 대로 처리하는 거죠. 이 워커들은 각각 워커별로 특정한 일만 할 수도 있고, 그냥 마스터가 주는 대로 뭐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러한 두 가지 모델이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보스 워커 모델에서 이제 워커들이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는 하나의 스레드가 많은 별로 관련 없는 태스크들을 좀 이게 인디펜던트한 독립적인 일들을 태스크 하나 수행하고 그 다음 태스크 또 수행하고, 앞에 태스크랑 뒤에 태스크가 서로 연관이 있어 버리면 좀 복잡한 이슈가 발생하겠죠. 워커는 고민하지 않고 들어온 타스크에 대해서는 그냥 이 타스크에 대해서만 고민해서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태스크가 완료되면 딴 태스크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일반적으로 업무도 그렇잖아요. 중간중간 일하는 도중에 막 갑자기 딴 게 막 튀어오르면 굉장히 피곤하죠. 일하는 것 자체가. 그럼 또 컨텍스트 스위치 발생하고 또 딴 거 해야 되고 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모델이 복잡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워커 스레드는 어쨌든 뭐그 보스가 주는 대로만 일을 한다는 거죠. 그 타스크가 자체가 보통은 또 큐잉돼 있고 그래서 시퀀셜하게 쭉쭉 이렇게 뽑아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워커 스레드를 이제 다른 이름으로 이제 백그라운드 스레드라고도 얘기를 하고 혹은 이제 스레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스레드 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스레드 풀에 우리가 스레드 풀을 엄청나게 많이 쓰잖아요. 그 뭐 프로보스도 그렇고 뭐 비즈머스도 그렇고 뭐 와스도 그렇고 뭐 당연히 스레드 풀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그 스레드 풀 자체가 일종의 워커 뭐 스레드들 모델이라는 거죠. 스레드 풀에 어떤 태스크를 큐에다 넣어주면 그 스레드 풀에 있는 워커들 중에 그 현재 스케줄링 되는 놈이 아이들한 놈이 그 일을 받아서 처리하는 모델이잖아요. 그 태스크가 그 뭐 같은 일일 수도 있고 같은 유형의 일일 수도 있고 다른 유형의 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자바 5 이후로는 이제 자바 유틸 컨커런트 패키지에 스레드 풀 엑시큐트라고 그러니까 표준적인 어떤 뭐 스레드 풀 구현체가 들어있으니까 또 실제로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해졌고 그리고 뭐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모듈을 쓰다 보니까 많이 튜닝이 되고 굉장히 optimize 되어 있는 그러한 스레드 풀을 쓸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스레드 풀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 워커 스레드랑 근데 실제로 그 안에 쓰는 그 오브젝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레드랑 오브젝트랑 이제 그걸 이제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스레드 안에서 내가 어떤 태스크를 수행을 해요. 근데 어떤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데 그 오브젝트가 이게 특정한 태스크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면 사실 별 이슈가 될 게 없죠. 공유될 일도 없고 뭐 그냥 만들었다 하니까 뭐 같은 그 동일한 스레드 안에서 일단 수행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 뭐랄까 쉐어드 리소스도 될 수가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거기 사용되는 오브젝트가 어떤 스레드가 그 수행하는 문맥의 오브젝트가 여러 스레드 간에 스레드 풀이든 뭐든 간에 공유되는 오브젝트예요. 그러면 그 인스턴스가 쉐어되는 그런 모델이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그 오브젝트랑 스레드 모델이랑 관련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프로그래밍을 해야만이 오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이러한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쉬운 거죠. 아까 금방 얘기했지만 웍별로 계속 인스턴스 오브젝트를 새로 만든다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쉐어드 리소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좀 쉽게 처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인스턴스가 공유되는 그러한 오브젝트랑 관련해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자, 자, 인스턴스가 만약에 공유가 될 때, 그러니까 여러 스레드들이 인스턴스를 공유를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인데,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인스턴스가 공유되면은 그 인스턴스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들, 그러니까 공유되는 자원들이죠. 그게 뭐죠? 그 상태가 뭐죠? 인스턴스의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가 뭐죠? 필드잖아, 필드. 그죠? 필드에 대해서 액세스하는 거, 그러니까 게시를 하든지 액세스를 하든지 업데이트를 치려고 하면 당연히 락킹을 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프로그래밍 할 때 보면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환경에서 이런 오브젝트 관계나 스레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실제로 이걸 얼마 전에도 한번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